자, 오늘 동네 책방 시간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대형 서점 매대에서는 보기 힘든 책, 그런 좋은 책들을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남정미 서평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읽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뭔 책을 많이 들고 오셨어요 오늘. 예. 오늘은 두 권의 책을 좀 소개할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예, 어떤 책인가요? 네, 지난 8일에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 달여 시간이 지나고 최근 영화제와 또 영화를 보는 시각이 담긴 책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책과 I am independent, 주류를 넘어 7인의 여성 독립 영화 감독. 이 책 만나보겠습니다. 네, 책 표지를 좀 한번 좀 볼게요. 예. 책 두 권이 만만치 않네요. 네. 전주영화제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19 또 전 세계적으로 유행 단계여서 어떻게 치러졌을까?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전주로 가셔서 보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이렇게 국제영화제를 하면 왜 지금 평창도 그렇고 부천, 부산, 전주 이런 데 국제영화제를 하면 사람들이 다 들썩거리면서 작년에는 거의 온라인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예. 축제 분위기가 막 났었는데 작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상영으로 다 했습니다. 지난해 경험을 발판 삼아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는 행사 개최 일정을 다시 열흘간으로 하고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따른 세분화 진행 방안을 마련해서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아우르는 행사 영화 상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영화의 미래를 상상하는 62명의 영화 관계자들의 생각이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 먼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영화 산업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워낙 타격이 컸어서. 맞아요. 예. 그 책에서 영화 평론가 마르셀로 알데레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체된 이 시대의 영화제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요. 미디어, 게스트, 관객 등 이런 축제적인 요소가 생략된 영화제는 별 감흥이 없는 지역 축제에 불과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러면서 권력 있는 대규모 영화제는 레드카펫으로 이렇게 유명인사의 화려함으로 과시를 하곤 했는데 그게 없으니 권력과 규모를 입증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영화제도 사실은 정말 많죠. 엄청 많죠. 예, 많다 보니까 큰 영화제냐 아닌 영화제냐에 따라서 또 그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영화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대도 변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될까요? 무엇입니까 도대체 영화라는 건? 전 세계 62명의 분들이 다 각자 개인의 의견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일단 영화 기자 김혜리 기자는 팬데믹 1년. 극장은 물 위로 간신히 목을 내밀고 있고 스크린으로 영화를 관람하는 유서 깊은 관습은 잊혀져 가는 중이다. 아이고 슬퍼라. 영화관이 아니라도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다. 전 지구적 방역이 끝나도 영화가 온전히 극장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규모의 관객을 되찾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평가를 영화가 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것이다. 네. 집에서 이렇게 만나는 영화들은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요걸 또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다른 의견으로는 영화는 영화다. 단축키로는 절대 그 영화가 품은 시간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영화가 이미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없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니?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또한 자본주의 시대 극장만큼 평등하고 순수한 곳은 없다. 사실 똑같이 입장료만 내면 앉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극장이 없어져가는 시기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자본을 견딜 수 있는 영화만이 만들어질 것에 대한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좀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시대의 변화를 또 느끼기도 하고 영화가 사실은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도 한번 위기를 맞았을 텐데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찾아냈거든요. 영화가. 맞습니다. 민규동 감독이 글을 그렇게 쓰셨는데요. 영화는 어쨌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V와 매체가 또 다른 영화만의 공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책인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제목이? 예. I am 인디펜던트. 주류를 넘어 7인의 여성 독립 영화 감독에 대한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특별히 여성 독립 영화를 특별 조명했거든요. 그동안 잊혀졌거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만 독립 영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감독 7분의 영화를 이 여성 평론가 7명이 연구를 해서 이들의 업적과 성과를 조명한 책입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독립 영화 감독 누가 계신지도 잘 모르는데 맞아요. 예, 그거를 연구자들이 찾아내서 지금 발굴해낸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영화 감독, 여성 영화 감독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전 세계 감독들이 다 7분이 계신데요. 예. 이분의 이 책 중에 한국인 여성 감독도 들어 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독립 영화를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스러웠는데요. 네. 이분은 한옥희 영화 감독님인데 우리나라에 국제영화제가 있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신 분이세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의 마스터 클래스의 주인공이시기도 했는데요. 예. 1948년 출생입니다. 그는 그렇군요. 1970년대 여성 실험영화 연구단체인 카이두 클럽을 만들어서 영화 제작, 실험영화 페스티벌,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디어를 가지고 독립영화를 찍었습니다. 네. 이 조사해 보면 김수근 건축가가 이제 건축을 하신 공간이라는 건물 개관식 때 이분이 미디어 예술 그리고 그때 첨단 음악이었던 전자음악, 행위 예술 이렇게 영화로 이분은 1948년생이신데 네. 정말 새로운 걸 열어가신 분이네요. 1969년 카이두 클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활약하고 있는 현역 영화인이십니다. 현역 영화인. 네네네. 예. 대단하신데요. 카이두라는 건 근데 무슨 뜻이에요? 예, 카이두 클럽? 카이두 클럽의 카이드는 징기스칸의 고손녀이자 몽골의 전설적인 여전사 쿠툴룬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 쿠툴룬이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를 누볐고 아버지가 굉장히 현명해서 사랑했다고 해요. 40명의 아들에게 이렇게 어떤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쿠툴룬 한 명한테 자문을 얻을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던 딸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따르면 이 쿠툴룬이 굉장한 미인이었대요. 네. 근데 난 결혼 안 할 거야. 혼자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귀족한테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 나랑 레슬링 경기 씨름에서 이기면 내가 결혼을 하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녀를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씨름에서 나한테 지면 벌금 100마리의 말을 벌금으로 물어야 됩니다라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아무도 나올 수가 없겠네. 무서워가지고. 다 나왔는데 다 진 거죠. 그래서 이 조건에도 결혼을 걸고 한 이 씨름으로 이 쿠툴루는 10,000마리의 말을 땄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말이 자산이고 특히 아까 얘기하신 징기스칸 그쪽에서는 몽골 쪽에서는 당연히 말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녀의 기계와 이런 멋있는 엄청난 블록소도 어떤 지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이탈리아인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이 주인공이 투란도트가 요 느낌을 조금 많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한옥희 감독은 남자들만의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영화계와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반기를 드는 딸들의 저항적 이름으로 카이두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카이두 클럽. 사실 1948년 출생으로 그 초창기에 영화계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성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었던 시대가 아니었을까. 특히 독립영화 분야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이 한옥희 감독이 특히 또 70년대 유신 정권 아래에서 여성 영화를 이렇게 했군요. 실험 정신을 많이 들어간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요. 저항 운동을 이끌었던 실험 영화의 개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실험한 게 영화는 극장에서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극장에서 안 걸리면 어디서 걸리나요? 그 백화점 옥상에다가 스크린을 밤하늘에 걸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쏘면서 또 모든 관객들이 공짜로 볼 수 있게 무료로 상영을 했다고 해요. 무료 상영? 심지어? 네. 이 시절 70년대 초반에는 호스티스 영화의 전성시대 그러니까 영자의 전성시대처럼 이런
재미난 영화가 상당히 인기가 많았을 때라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뭐라고? 공짜야? 그리고 어디서 뭐 오픈해?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백화점이 무너질까 싶을 정도로 많은 관객들이 왔었대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실험 영화를 보고서는 뭔 영화가 저 따위냐고 막 이러면서 팜플렛을 막 찍고 막 욕을 하고 갔다고. 너무하네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도전을 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반응이 너무 웃기네요. 뭔 영화가 이러냐. 그래서 이때는 왜 이제 짧은 치마만 입어도 걸렸잖아요. 그렇죠. 굴 살고 머리를 이제 장발다섯도 하고 있었던 데인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런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대서특필을 해줬다고 해요. 보도가 엄청나게 됐었군요. 예,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백화점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는데요. 네, 엄청나게 몰렸는데 나가는 분도 굉장히 욕을 하면서 많이 나갔었다. 이런 굉장히 편안하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예. 실험 영화라는 게 정말 모든 분야에 실험을 하는군요. 콘텐츠 내용의 실험뿐만이 아니라 공간도 영화관이 아닌 곳으로 나가고 맞아요. 유료라는 개념도 깨기도 하고 그 내용까지는 얼마나 도전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밧줄을 표현한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상영할 때 실제로 밧줄을 스크린 옆에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연결되어 있는 영화랑 인터뷰를 보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고 70, 80이 다 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도서관 하나인 어른이 말씀해 주시는 이 여유와 연륜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영화제 끝났지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된 영화도 보실 수 있고 맞습니다. 7인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7인의 모습은 볼 수 없고요. 마스터 클래스에 담겨 있었던 인터뷰, 한옥희 감독의 인터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분들도 좀 인상적인 분들이 있었나요? 여기 책에 보면 한센병에 대한 걸 이제 그렇죠. 영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젠더 의식이 지금 감수성들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걸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외국의 아프리카계 그쪽에 있는 감독들의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우리가 알아주지 않고 있지만 이 한옥희 감독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렵고 힘들고 험한 그 시절을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험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옥희 감독이 위선의 탈을 쓰지 않은 정직한 자신의 눈빛으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봉착됐을 땐 그것을 반동으로 높이 날아올라라. 용감한데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 정신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할 생각들이니 영화 감독에게도 권하는 얘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50여 년 반세기 전에 본인들이 그렇게 실험해서 찍은 영화도 오늘날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고 74살의 한옥희 감독은 자기 팔순 잔치 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선보일 생각이라고 해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하고 계시다는 말을 계속 어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역 감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끝으로 어떤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 재미있는 영화의 서사는 이야기 자체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면에 무엇이 나오는가에 달려있고 또 그런 의식들로 다음 장면이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영화는 우리의 인생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반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다음 편 상영될 영화는 어떤 장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주국제영화제 62명의 영화인의 이야기가 담긴 책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I am independent 읽어보았습니다. 네, 남정미 씨와 함께 동네 책방 책 같이 읽어봤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끝으로 저니의 오픈 암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